이 장의 두 번째 강의로 스키마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학생 데이터가 있고, 과목 데이터가 있고, 강사 데이터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어떤 모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구조, 모양이 다르겠죠, 각각.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모델, 하나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으면 그 모델의 데이터가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담을 틀에 해당하는, 표로 따지면 표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학번, 이름, 나이, 뭐 이런 식의 이 표의 제목이 있겠죠. 이 표의 제목 부분이 뭡니까? 표의 틀이죠. 그래서 표의 틀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 맞춰서 데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표의 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스킴의 복수형어를 스키마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뭐 구조, 틀, 골조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 표현, 데이터를 담기 전에 먼저 이제 골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표로 따지면 이제 표의 제목, 표의 틀 부분을 이제 먼저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키마가 만들어지면 그 스키마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데이터가 하나씩 생기겠죠. 그렇게 생기는 데이터를 그 틀, 그 포맷에 맞춘 하나의 사례다, 하나의 예다 해서 영어로 인스턴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사례, 예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춘 하나의 예제, 예시, 하나의 데이터 예가 생겼다,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인스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스키마가 있고, 그 스키마에서 맞춰서 저장되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밑에 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하는 틀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명세, 혹은 기술은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description.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게 될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해 놓은 그 틀을 스키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키마에는 그 데이터들이 어떤 구조로 저장되느냐라고 하는 그 구조랑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오는가라고 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한 것이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종류를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타입,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각각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 실제 각 과목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학생 과목 데이터를 담을 데이터베이스의 틀, 골조, 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스키마입니다. 이 스키마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한 것이 스키마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들을 쭉 모아 놓은 건데, 그 스키마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떤 뭐 표 모양의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표현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모델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림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식의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통칭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들을 쭉 모아 놓은 것, 표현해 놓은 것을 스키마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키마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스키마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사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그 학사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학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학생 데이터 스키마, 과목 스키마, 뭐 이런 등등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데이터 요소들이 있겠죠. 이 요소들을 스키마의 구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표현하게 될 틀, 타입, 골조, 이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례, 그 틀에 맞춰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사례 데이터를 인스턴스라고 하고, 이런 데이터들의 인스턴스를 쭉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현재 상태가 뭐냐라고 하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특정 시점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 여러 가지 종류의 학생,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인스턴스들, 그 시점에 현재 들어있는 실제 인스턴스들, 그 데이터들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들어있는 값,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예제 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혹은 그 값이 발생했다, 출현했다 이런 뜻으로 영어로는 occurrence, 출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특정 시점에 모여있는 실제 데이터들, 이것을 이제 인스턴스 또는 출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사진을 착각 찍은 이제 그 어떤 동작 사진을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 사진을 딱 찍으면 나오는 그 사진처럼 그 시점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냅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스키마가 있으면, 스키마는 어떤 타입이나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틀 안에 인스턴스가 하나씩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물, 학생, 과목, 강사, 이런 데이터들의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데이터다 그러면 이 학생 데이터의 상태, 과목이다 그러면 과목 데이터의 상태, 이 상태들을 모아서 전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각각의 상태들의 전체 모임을 데이터베이스 상태, 요건 요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값이 바뀌어서 다른 값으로 바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는 바뀔 수가 있죠. 그렇지만 스키마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 틀은 똑같은 틀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인스턴스가 바뀔 수 있고 상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스키마는 똑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와 상태,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기 위한 틀, 스키마는 안 바뀌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태 중에서 초기
데이터베이스 상태, 이렇게 초기 상태, 뭐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상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값이 처음에 초기부터 주어지는 경우, 이걸 이제 초기 데이터베이스 상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예, 어떤 데이터에 한꺼번에 초기에 채워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걸 초기 데이터베이스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점점 이제 바뀌어져 나갑니다. 올바른 상태, 정당한 상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태는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예, 그 상태가 정당한 상태, 오류나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올바른 내용을 담은 상태다, 이런 뜻으로 정당한 상태, 올바른 상태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해져 있는 구조와 그 정해져 있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만족하는 것들로만 값이 들어있다 하는 의미로 이걸 정당한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상 이제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둘 간의 차이점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 변화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이 구조나 틀을 바꿀 경우가 아니면 이 스키마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인데, 그 값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갱신될 때마다 그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갱신될 때마다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내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태는 외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나타냈을 때 데이터의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데이터의 퀄리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양이 많으냐, 뭐 질과 양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익스텐션 외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을 얘기합니다.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값이 들어있는 인스턴스들의 모임을 상태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많으면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는 익스텐션 외연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스키마는 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 요 각각의 필드들, 요게 데이터들의 스키마죠. 그래서 이게 뭐 표로 표현한다 치면 이 표의 열이의 개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이 열의 타입, 이 열의 골격이 스키마죠. 그래서 이 스키마는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많으냐, 즉 값이 자세하게 아주 많은 어떤 한 사람이 돼서 많은 종류의 자세한 정보를 담았느냐, 아니면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담았느냐.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정보의 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텐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키마는 틀, 상태, 인스턴스는 거기에 실제로 들어있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스키마에 대한 예제가 있네요. 자, 이 스키마는 어떤 데이터 모델에 표현하는 모양에 맞춰서 그 예제에 사용할 데이터의 스키마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거의 100%의 DBMS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름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붙였지만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보다는 좀 제약이 가해져 있는 좀 단순한 형태의 이 표인데, 어쨌거나 이 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 표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게 표의 틀이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 표의 제목 부분, 이 표의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위해서 그 대학교 업무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학생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과목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과목의 선수 과목, 그 다음에 그 과목이 개설되면 개설된 강좌가 있겠죠. 그래서 개설된 강좌, 그 다음에 성적, 이와 같은 정보를 담을 지금 표들을 쭉 설계를 한 겁니다. 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의 스키마라고 한 것은 표의 제목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열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테이블의 스키마. 그 밑에 과목에 대한 이 열들은 과목의 스키마가 되겠죠. 이런 한 업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표들의 스키마를 쭉 모아놓은 것을 이 업무에, 여기로 따지면 학사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학사 업무가 되겠죠. 학사 업무에 필요한 학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키마 자체는 실제로 만들어질 데이터들을 담을 틀을 나타낸 것이지 이 자체가 데이터는 아니죠. 이 자체가 특정한 학생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담을 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스튜던트, 학생 테이블, 학생 데이터의 스키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각 테이블들의 제목 부분, 즉 스키마가 모여 있는 것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각 스키마에 실제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행을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사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과목이네요.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는 강좌라고 하는 테이블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테이블에 인스턴스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전체 인스턴스의 모임을 이 테이블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과목 테이블의 상태, 요거는 강좌 테이블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그 테이블의 상태가 되는 거고, 이 각 테이블의 상태들을 다 모아서 이 전체를 학사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다,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 학사 업무에 들어있는 테이블의 현재 상태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키마와 인스턴스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동영상을 일단 마치고 이어서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